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사 인생상굴입니다. 오늘 뭐 여섯 번째 수업 이제 현장 타설 말뚝에 대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근래 제가 좀 너무 바빠요. 바빠서 강의를 조금 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네요. 요즘 좀 인허가 업무도 굉장히 좀 힘들어진 것 같고 허가받기도 조금 어렵고 뭐 시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규제가 점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진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또 지필이라고 학교 시험을 치는데 사실 제가 큰아들을 학원에 이제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지필고사 같이 준비해주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뭐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현장 타살 말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공법이죠.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공시 유익사항 그리고 모식도를 그리면은 키워드 정리가 끝나는 아이템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현장 타살 말뚝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거 키워드 해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 방향 잡기 좀 수월하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은 키워드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장 타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분류 특징을 논하고 우리는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논하면 된다. 그죠? 분류와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EBR이 있다고 했죠? 제가 현장 타설 말뚝에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기초적인 거는 EBR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BR은 어스 드릴 그리고 베네토 올 케이싱 공법이죠. 그리고 RCD 공법이 있겠습니다. 자, 즉 어스 드릴 같은 경우에 적용은 최대 60m까지죠. 사실 이게 안 된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베네토 올 케이싱은 뭐 80m까지다. 최대 뭐 요거보다 더 모자랄 수 있겠죠. 다음에 RCD 같은 경우에는 120m 이상 뭐 최대 200m까지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정량화 아이템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분류 특징, 특징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은 여러분 말뚝 같은 경우에는 말뚝을 막 파내잖아요. 말뚝을 심기 위해서 하면은 그 말뚝 주변에 있는 말뚝을 심기 전에 주변에 있는 공벽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공벽을 뭘로 보호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어스트릴 같은 경우는 안정액으로 합니다. 통상 뭐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많이 쓰는데요. 그죠? 그리고 올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뭐 공법하고 똑같이 뭐 케이싱을 삽입하는 겁니다. 금속 케이싱을 삽입해 가지고 이제 공벽을 보호하는 거고 RCD 같은 경우에는 정수압 뭐 수중에서 하니까요. 정수압을 사용해서 공벽을 보호하는데 특히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여러분 아무래도 이 금속 케이싱을 사용하면은 경제성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케이싱을 회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케이싱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면은 경제성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이런 약간 기술사들은요. 약간 이런 경제성 적인 관념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안반 시공이 가능한가 했을 때 E와 B는 불가능하고 R은 가능하다. 다음에 최대 구경은 E는 2m, B는 2m, RCD는 최대 6m까지 가능하다. 굉장히 큰 대구경에 우리가 현장 타설 말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RCD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이제 현장 타설이잖아요. 그러면 시공치 유의사항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EP, CMS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E에서 관리 뭐 해야 되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수중 콘크리트예요. 수중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아시겠습니까? 수중 콘크리트는 결국 물결합 재비는 50% 이하로 관리하고 다음에 장골재율은 어떻게 됩니까? 올리고 다음에 재료 분리가 나겠죠. 그리고 다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혼화제를 써줍니다. 혼화제를 써주는데 어떤 혼화제를 써준다? 혼화제는요, 여러분. 혼화저희 시멘트 질량비의 5% 미만을 저희는 혼화저희라고 하고 시멘트 질량비의 5% 이상을 혼화자이라고 하는데요. 혼화저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수중 불분리제를 써준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수중 콘크리트 하면 또 뭐가 생각나야 되죠? 트레미 파이프가 생각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제가 모식도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또 뭐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C에서 공벽의 붕괴, MS에서는 환경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공벽이 붕괴한다고요, 그죠? 시공시에 공벽이 붕괴하면요, 결국 공기가 지연되고 어떻게 됩니까? 시공성이 저하되겠죠, 그죠? 안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케이싱, 안정액, 뭐 야객 주입 등을 통해서 공벽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말뚝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슬라임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슬라임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슬라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는 이걸 끌어내서 건조해서 묵은 콘크리트를 만들고 버렸다, 배출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악화시킨 것을 방지했다. 뭐 이런 내용을 써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죠. 슬라임이 많으면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죠. 내용 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식도 그리면 되겠죠. 자, 모식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뚝 이렇게 심어요. 말뚝 심는데 뭐 굴착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부에서는 뭐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슬라임 생기는데 환경 문제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뭘로 갖고 갈 것이냐? 맞죠? 이런 문제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죠? 결국은 이게 수중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 보통 이게 철근을 넣고 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이 철근이 막 뛰어오를 수 있잖아요. 맞죠? 부력 때문에. 그죠? 아니면 뭐 콘크리트 밀어 올리니까. 뭐 이런 내용에 주의해야 되고요. 다음에 뭐죠? 수중 콘크리트니까 물결합 재배 관리, 혼화재 관리, 뭐 재료 분리 대책, 다짐의 어려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가져가 준다. 정량 아이템으로. 그리고 수중 콘크리트에 여러분 피복 두께는 얼마입니까? 100mm. 죄송합니다. 100mm 이상으로 관리를 한다. 그죠? 요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벽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다음에 트래미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중요하죠. 내경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8배, 타설 중 수평 이동 금지, 한 개로 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30제곱미터, 수중 nap파 높이는 0.5m 이하로 관리를 한다.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중 콘크리트니까 유속이 50mm/세크 이하에서 타설을 하도록 한다. 이게 여러분 이제 현장 타설 말뚝입니다. 이게 현장 타설 말뚝의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죠. 결국 여러분 EPC MS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PC MS에서 배합적인 부분과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 다음에 공벽의 붕괴,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제 친구가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대체 깊이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명심하시면 좋은 게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 유명한 교수님들 말씀인데 기술사하고 박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박사님들이 이제 지식 수준이 8, 9,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8, 9, 10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대신에 이제 박사 하시는 분들은 박사님들은 아무래도 약간 좁겠죠, 그죠? 좁고 깊게 아시는 분들이고요.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지식 수준이 10이 아니에요. 지식 수준은 5에서 7 정도까지 가져가되 굉장히 넓게 알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기술사는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내가 모르면은 말 그대로 박사님들을 어느 분야에 있는 박사님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술사라는 거죠. 유명 교수님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점 명심하시고요. 과연 이거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술사 임생상굴이었고요. 여러분 기술사 공부 힘들죠? 그래도 힘내시고 내년 연초에 시험 반드시 합격하실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사 인생상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